채면 몇 대 몇. 몇 대 몇은요? 네. 허참 선생님 이후에 한 번째 변호사님.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유행어 갖고 계신 분 없습니다. 압도적이신 분이에요. 저 이분 팬이거든요. 이분 영상 볼 때마다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많죠.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에 가시죠? 기성길에 또 갔다 올라오시면서 이런 사고는 피하세요. 사고 유형이 참 많지만 최소한 3가지 유형은 조심하세요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명절 연휴엔 평소보다 4배 정도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지만 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명절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기대, 이 아주 큰 기쁨을 가져가는 때여서 이때 사고는 굉장히 크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번에도 또 명절이 와요. 그러면서 이전 명절에 내가 사고를 당했던 것에 대한 각인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명절에 일어난 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큰 사고가 있은 다음에 생겨나는 심리적 상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 또 한 가지는 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옳은 얘기 안 했으면 사고 안 났는데. 그렇지.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이 명절의 교통사고는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다들 이동 계획을 많이 세우실 텐데 연휴 중에 혹시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과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모두 연휴가 일어나는 첫날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또 일 끝나고 좀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고 서두르다 보니까. 연휴 전날 더. 왜냐하면 가는 날이 전날 많이 가니까. 그래요? 귀성 근데 저는 때. 왠지 마지막 날? 이게 뭔가 다 풀린 거지, 긴장이. 자, 명절 연휴에 교통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 네. 정답은 바로 연휴 시작 전날. 시간대는 오후 6시 전후입니다. 연휴가 아니라 전날? 네네.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가고 싶어서.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려고. 그렇지. 그리고 푹 쉬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 다 하고 회사 끝나고. 지친 몸으로 출발을 해서. 예. 자, 앞에 차 잘, 뻥 뚫렸네요. 옳지,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그래. 이 정도면 안전거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어유 다행이다. 와. 근데. 뭐야 저거. 잖아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앞차랑 안전거리가 그냥 쭉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앞에 차랑 가까워지잖아요. 앞을 잘 봤어야죠. 앞을 잠깐 방심하신 거예요. 앞을 놓치면은 으악 앞차 들이받을까봐 급히 피하다가 뒤에서는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차 막힌다고 버스형차로 들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받칠 수도 있고요. 또 단속될 수도 있고요. 뻥 뚫려 잘 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멈추는 곳이 있어요. 상습 정체구역. 그곳에서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오늘 중에 누군가 반드시 사고 나요. 차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러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거기가 길목이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혹시 너무 사고가 많아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차. 그렇죠. 경찰차. 경찰차? 본 거 같기도 저는 하고. 봤어요. 영상에 나왔어요. 영상이 나왔다고요? 봤어요? 눈을 크게 뜨고만 보입니다. 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요. 자, 쭉 갈 때 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뭡니까? 여기 레카들. 레카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다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사고 나요. 네, 언제나 사고 나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차로에서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서 여러분들 저 레카들이 서 있다. 속도 미리 줄이세요. 운 나쁘면 내가 그 레카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 차 모여 있는 거 보면 속도 줄여야 되거든요. 한 세대가 있으면 세대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카차가 보이면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이거네요. 게다가 시내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안전거리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한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섰는데 갑자기 뒷차가 제 차를 딱 받으면서 제가 밀려서 앞차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쪽에서는 한방해라고 부른대요. 한방해. 그래서 레카가 3대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저희가 정말 2대 이상 이 레카차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상습 정체가 시작되는 곳에서 여러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습 정체고요. 2020년 9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3번의 추석 연휴를 이제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났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자, 경부선 오산 IC에서 신갈 JC 양방향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진짜 많아요.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비 타자마자 사고가 그렇죠. 쳤어요. 272명이 부상됐고 또 있습니다. 양방향 기준 서울 외곽선 김포 IC에서 장수 IC로 사고가 많이 진짜 나고 많아요. 또 경부선 네. 천안 JC 네. 인근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또 그리고 경부선 청주 JC에서 해덕 분기점 구간도 나고요. 서울 외곽선에서 판교 부근. 양재 판교 네, 판교 부분. 엄청 많이 나죠. 나고요. 네. 영동선에 둔내 터널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겨울철에는 설 명절 연휴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일지 역시 한문철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눈 소식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바로 녹으면 좋은데요. 눈 내리면은 차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딱딱하게 빙판길로 변할 수 있죠. 그렇죠. 눈 많이 내렸을 때 천천히 가세요. 가능하면 차를 안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속도 줄이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속도가 너무 좀 있어 빨라요, 보이는데요. 속도가. 저 앞에 트럭이 미끄러지네요. 저 앞에 트럭이 미끄러지고, 내 앞에 가는 차가 안 돼, 그렇게 안 돼, 되면 안 돼, 피하는데 안 나는 이런 멈출 수가 없어. 꽝.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요. 저렇게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 잡으면은 맞아요. 미끄러집니다. 마치 썰매, 스키 엄청 빠르게 나가잖아요. 네, 지금 이 사고도 브레이크 잡는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운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바로 빙판길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뭐 빙판길에서 운전 경험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릴 때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빙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영하로 떨어진 날씨인데 그 고속도로에 땅이 얼어 있다는 거를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살짝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에 기둥을 가드레일을 박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의 운전도 중요하지만 또 속도도 많이 줄여야 되고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 스노우 타이어를 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전에 좀 대비를 해요. 저는 막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멈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막 몇 시간 동안 멈춰 있는데 주변에 차들이 저를 박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혜 씨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있죠? 네, 멈춰가지고 뒤에 차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서 제 차를 근데 다행히 이제 뒤에 오시던 운전자분께서 밀어주셔서 같이 밀어서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눈 오는 날 언덕길에서 차가 멈췄을 때 이 차를 올려준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서 미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왜냐면 차가 두세 사람이 그걸 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밀 수 없어요. 그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네. 다들 사고가 있잖아요. 저도 뭐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얼음 때문에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계속 쭉 미끄러지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쨌든 친다 하더라도 앞차가 거기에서 서 있고 나는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의도한 사고도 아니잖아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사고의 책임자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때 특히 많이들 싸우게 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문철 변호사님 몇 대 몇인가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도 궁금하세요? 네. 볼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이 차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으아!
내 앞차가 아닌데 옆에 있던 차인데 맨들. 그래도 저기까지 괜찮은데 또 불박차 잘못했어요. 하지만 트럭이 사고를 먼저 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차 사고는 트럭이 100% 잘못입니다. 2차 사고는 요 트럭에 한 30, 요 차는 빵! 요 불박차가 한 70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 불박차 높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인데 2차 과실이 70%인 게 전 좀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차가 조금 서행 운전을 했거나 조심 운전을 해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과실이 70% 책정이 됐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가던 차가 옆에 딱 있었어요. 옆에 정말 천천히 멀쩡하게 가는 차가 옆에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렇다면 저 차량에 맞춰서 속도를 만약에 제어했다 그러면 충분히 제동이 가능하고 제동이 가능했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러네. 만약 저 차가 없었다 그러면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저 차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대비했는데 이 사람은 저 차를 보고도 본인이 제동거리를 과신하고 그냥 가버리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이 부분이 과실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법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법에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면 20mm 이상 만약 눈이 쌓여 있다 그러면 50% 속도를 좀 감축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빙판길에 속도 줄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시속 60km 달리다가 급제동했을 때 승용차나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모습을 한번 보죠. 잘 가고 있는데 빙판길이에요. 자, 섰습니다. 저렇게 돕니다. 60인데도 와. 실험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시속 60km 달렸을 때 제동거리를 한번 했던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일단 버스. 버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갑니다. 아, 지금 브레이크 잡은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제동이 됩니다. 그렇게 밀리네. 뭐야, 저거. 위험해. 웬일이야. 계속 가요, 계속. 와, 상당히 많이 가네요. 77m를 갔습니다. 이야. 승용차 같은 경우도 야, 근데 제동 거리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졌네요. 와, 안 되겠다. 진짜 사고가 100% 나겠네요. 보통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방어 운전 얘기하잖아요. 이 빙판에서는 방방방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속도를 무조건 반으로. 50%.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제동거리도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됩니다. 눈 오는 날은 타이어에다 핫팩 같은 거 붙이면 안 되나요? 높게 가면서 높게. 움직이면서 계속 열나니까 눈 좀 높게. 뭔가 기발한데요? 괜찮아요?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찜, 내 거야. 명절 연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마스터님,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고 유형인가요?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농촌에서 생활하신,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아우, 깡시고. 우리 고향은 깡시골이야. 거기 가려면 옛날에 비포장도로 다녔어. 근데 지금은 포장됐어. 자, 이제 고향 집이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껌껌하죠? 아스팔트 깔린 지도 얼마 안 돼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착해서는 그런 그런 길을 데가 달려야 있어요. 되거든요. 시골에 가면 예. 이런 곳을 달릴 때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예요? 개가 아니고? 진짜 예측을 못했어. 아무도 예측 못해요. 끔찍해. 불안이는 가끔 나오거든요. 소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반응인 거잖아요. 똑같죠. 이럴 때 진짜 그냥 놓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핸들을. 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가로등이 근데 쭉 있다가 이제 없네. 길은 좋은데 가운데 중앙분리 화단도 있어요. 안 보여. 어딨어요? 어딨어?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이.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었나 보다. 어디 안 보여, 아무것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커다란 소. 아니, 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저게 날아갈 정도면 차 다 파손돼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쏟게 될 뻔했어요. 사람도 붕 떨어지면서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겠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소는 뭘 몰라서 여기 나와 있었어요.
가끔 밤늦게 이번 설 명절 때 친구들 만나서 한잔해 차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면서 가온 찻길로 걸어 다니시든가 또는 찻길을 무단횡단하든가 그러다 뻥 사고 나면 잘못하면 저 소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사람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울 때는 속도를 줄이세요. 제한 속도보다 더 줄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속도 줄이는 거네요. 무조건. 저는 막 가끔 검정 옷 입은 분들이 무단횡단할 때마다 막 심장이 막 이번에 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야간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그 주행을 하던 분의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났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그렇죠.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횡단보도를 내가 파란불이라서 정식으로 건넌다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주의해야 예. 새벽에 좀 늦은 밤에 출발하시는 분 계시죠? 또는 고향에 갔다가 올라올 때 새벽에 가자. 새벽에 차 없어. 그럴 때 고속도로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어떤 일이죠? 하나도 못 봤어.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차가 서 있었어요? 나 못 봤어. 로드킬? 이것도 아니 로드킬이야? 차가 서 있었어요. 차네. 상향등으로 좀 했으면 그렇죠, 맞아요. 가로등이 아예 없으면 네. 상향등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 앞에 가서 으악 사고나 있어요. 저렇게 사고 난 차가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이죠. 하향등은 잘해야 30-40m예요. 가시거리가 너무 짧네요. 30-40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리면 1초에 28m입니다. 40m? 1.5초도 안 걸려요. 1.5초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으악! 하는 순간 벌써 사고로 이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좀 그나마 좀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요. 고속도로는 정말 위험하죠. 저럴 때 자동차를 빨리 갓길로 빼야 되는데 차가 막아서 갓길로 뺄 수가 없어요.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 망가졌어요. 고장 났겠지. 망가졌구나.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내가 탈출해야 됩니다. 나만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서요. 뭔가 보이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요. 저기 뭐야? 반딧불이야? 왜 설날에 반딧불이 어떻게 있어?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안전한 것을 대피해서 그래도 신호를 줬네요. 근데 못 봤나 보다. 이거 평소에 사무실에서 일 늦게 끝나고 나갈 때 불 끌 때 이렇게 비치면 한 2m 정도 보이죠. 요거는 도 앞에서만 보여요. 이거 앞에서는 뒤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딧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손전등 하나씩 준비하세요. 손전등 이거 차에다 한 2만 원 보관해야겠다. 할까요? 10,000원, 2만 원? 이걸로 이렇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저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한테 빠르게 달려온 자동차들 500m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한테 여기 뭐 사고 났어요. 보이지? 저래야 보여요. 이걸 비춰주면 저 뒤까지 보이죠. 요거는 안 보여요. 그렇지, 요거는요. 맞아. 여러분들 요만한 프레시 손전등 하나씩 꼭 준비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탈출하면서 요거는요. 요거 키라는 게 아니고요. 요걸로는 신고를 해야죠.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도로공사차입니다. 1588에 도로공사, 두로공사, 2504. 두로공사. 이거 전화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프레시로 손전등으로 여기 사고 났어요. 조심하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 그래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후레쉬로 이렇게 할 때 차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역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펜스 같은 게 있죠. 그 넘어가셔서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게 2차 네. 사고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는 오늘 얼른 후레쉬를 구비해야겠어요. 맞아. 네, 아니 뭐 연휴 때 차 안 밀릴 때 이동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길에는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문철 마스터가 야간 안전운전 꿀팁을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야간에 절대 무단 횡단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야간 사고 대비를 위해서 차 안에 프레시나 손전등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사고 나면 1588-2504 다 메모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